전차와 기차가 우리의 삶을 바꾸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 또는 여행 갈 때 타고 다니는 기차가 우리의 삶을 바꾸다니.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최익현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 잡혀 1906년 대마도까지 압송됩니다. 최익현 압송도란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남대문에서 한강대교까지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남대문에서 출발하여 남대문역, 지금의 서울역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용산역을 지나 한강대교에 이르는 그림입니다.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최익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남대문이 보이시죠? 그리고 용산선이 보입니다. 네, 용산선은 남대문에서 용산까지 연결되는 전차 노선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주로선과 만나게 됩니다. 네, 이곳은 남대문 정거장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경부철도가 보이네요. 이 남대문 정거장은 지금의 서울역이에요. 이곳은 경의철도인데요. 경의철도와 경부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보이시죠? 아마 용산 근처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용산 정거장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한강철교를 지나면 바로 노량진입니다. 남대문에서 시작하여 한강대로에 이르는 현재의 모습을 볼까요? 지금 남대문 앞에는 12차로 대로예요. 남대문 시장도 있고요. 지금의 서울역인데요. 문화역사 284, 옛 서울역사는 1925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옆에 새로 생긴 서울역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철도가 연결되는 곳이 바로 서울역이지요. 전차와 기차는 근대 문물의 상징입니다. 근대가 되면서 우리는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 인간에 대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하루를 자, 축, 인, 묘 이렇게 12시간으로 생활했어요. 기차가 운행되면서 열차 시간표가 생겼는데 하루를 24시간 그리고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어 촘촘하게 사용하게 되었어요. 분 단위의 정확한 시간 개념이 없어 기차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몇십 년 만에 바뀌기는 어려웠어요. 코리안 타임이란 말도 우리가 여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공간인데요.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 다녔어요. 평균으로 하루 40km 정도를 걸었다고 하니 마라토너가 많았겠네요. 부산까지 걸어서 15일 정도, 인천까지는 한나절 정도였는데 경인선의 경우 개통 당시 인천역에서 노량진역까지 1시간 40분 정도였으니
사람들이 놀랄만도 했지요. 걸린 시간이 지금과 비슷하다고요? 시속 20km가 안 됐는데 당시 7개의 역분이라 가능했지요. 이렇게 빨리 장소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1900년에는 한강에 최초로 다리를 놓고 기차가 사대문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됩니다. 신의주에 가면 만주와 러시아로 기차가 연결되고 유라시아 대륙을 달릴 수 있었지요.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 특사들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한 변화인데요. 신분 질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폐지되었지만 양반과 상민, 노비들의 신분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는 요금을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1등 칸, 2등 칸. 가격은 달랐지만 요금을 내면 모두 전차를 탈 수 있었어요. 전차 타는 재미에 재산을 탕진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전차에서는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전차를 구경하고 전차를 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재미있는 거 하나만 알아볼까요? 전차를 타고 다닐 때 전차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에 났던 그림인데요. 지금과 비슷한가요? 다리를 쩍 벌리고 다른 사람의 자리까지 차지하는 사람, 전차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전차 안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을 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에티켓과 같은 것도 있고 차이나는 것도 있네요. 기차는 우리에게 근대 문명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일제강점기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예요. 몇 호선까지 있지요? 9호선, 신공항선. 와, 제가 지하철 4호선까지 있을 때는 지하철 노선을 거의 외우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몇 호선인지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물처럼 촘촘하게 뻗어 있네요. 전국의 기차 노선도예요. 전국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차 노선도를 보고 전국 기차 여행을 꿈꿔보기도 해요. 우리는 반도라는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북한으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섬처럼 살았어요. 북한과 좋은 시절이 와서 북한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달릴 수 있다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서울, 부산이 되겠지요. 부산에서 런던까지, 파리까지 티켓 한 장으로 이동하는 시대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 호령했던 땅을, 발해의 대조용이 차지했던 땅을 기차로 여행하며 대륙을 향한 큰 꿈을 꾸어봅니다. 열차 승차권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런던까지 갈 예정인데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나요? 목적지를 써넣어 보세요. 그리고 기차 타고 꼭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